가을 끝자락의 바람이 저택의 커다란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발소리에 따라 미세하게 울렸다. 고요한 정적 속 강 회장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다. 까맣던 건반은 빛을 잃었고 하얀 건반에는 노랗게 세월이 스며 있었다. 그 피아노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였다. 20살의 생일날 그는 그 아이에게 이 곡을 완성하면 그때 함께 무대에 서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날 밤 폭우가 내렸고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피아노는 닫혔다. 시간은 무심히 흘렀지만 그날의 멜로디는 한 번도 잊히지 않았다. 회장님, 조율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율사라니 오래전부터 그 피아노에 손 떼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다음 주 손녀의 리사이틀이 예정되어 있었고 결국 그는 허락을 내렸다. 현관문이 열리며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고개를 숙였다. 윤서라는 이름의 피아노 조율사였다. 눈빛이 맑고 단정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피아노가 오랫동안 닫혀 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강 회장은 짧게 대답했다. 그럴 이유가 있었어.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건반 위에 먼지를 털었다. 그 순간 미세한 먼지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흩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피아노 뚜껑을 열고 내부를 살폈다. 혀는 녹슬어 있었고 해머에는 금이 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피아노 내부에 끼워져 있던 낡은 종이 한 장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것을 꺼냈다. 아버지께 제 마지막 곡이에요. 사랑합니다. 짧은 문장. 강 회장의 시선이 종이에 멎었다. 글씨를 보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그것은 분명히 아들의 글씨였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던 그 섬세하고 따뜻한 필체. 이게 어디서 난 거요? 윤서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피아노 안쪽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마지막으로 조율할 때 끼워둔 것 같아요.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때 이후로 아무도 이 피아노를 열지 않았는데. 말끝이 흐려졌다. 윤서는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건반이 눌리며 낮은 시음이 울려 퍼졌다. 그 울림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듯 했다. 아직 살아있네요. 윤서가 속삭였다. 강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뭐가 말이오? 이 피아노요.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피아노에 손끝을 얹었다. 조용히 한 선율을 연주했다. 짧은 멜로디. 그러나 그 곡을 듣는 순간 강 회장의 손끝이 굳었다. 그 멜로디는 너무나 익숙했다. 20년 전 아들이 생일날 그에게 들려주던 미완성의 곡이었다. 그 곡을 어떻게 알고 있어? 윤서는 당황한 듯 손을 멈췄다. 그냥 어릴 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정확히 어디서인지는. 그녀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예리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그 곡은 내 아들이 작곡한 거요. 윤서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다. 그러나 곧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참 아름다운 곡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날 이후 윤서는 매일 저택을 찾아와 피아노를 조율했다. 낡은 현 하나하나를 교체하며 마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 손끝이 섬세했다. 조율이 끝날 무렵이면 언제나 그 곡의 일부를 조용히 연주했다. 그때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 멜로디 속에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의 눈가에 주름진 세월이 흔들렸고 목울대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나 윤서가 떠난 뒤 그는 늘 창가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저 여자는 그 곡을 알고 있었을까? 밤이 내려앉자 피아노 위에 촛불이 흔들렸다. 바람이 스쳤고 불빛이 잠시 일렁였다. 그 순간 피아노 건반이 저절로 한 울렸다. 시음, 지음, 다시 시음. 그때의 아들이 치던 음이었다. 강 회장은 천천히 피아노 앞에 다가가 앉았다. 손끝이 떨리며 건반을 눌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냐? 저택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잠시나마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피아노 위로 빛이 번지며 마치 누군가 웃고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잊었던 감정이 요동쳤다. 그건 그리움이자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어쩐지 그 여자의 손끝에 스며 있던 그 익숙한 선율이 너무도 아들의 것과 닮아 있었다. 피아노 위에서 울려 퍼진 그 짧은 음들이 마치 잊고 지내던 심장의 구석을 콕 찌르는 듯 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마음 한켠에서 아주 오래된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에 냄새가 났다. 비 냄새, 젖은 아스팔트 냄새,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후회의 냄새. 그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기억은 언제나 경고도 없이 찾아왔다. 바람이 커튼을 흔드는 소리와 함께 시간은 순식간에 과거로 흘러내렸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어린 민호는 저택의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건반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반짝였다. 그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아버지를 위해 만든 첫 곡이었다. 이번엔 아버지도 꼭 들어주셔야 해요. 민호는 아침에 건넨 말이 떠올랐다. 그는 학교 공연이 끝난 후 아버지의 얼굴을 찾았지만 그날도 빈자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 시각 강 회장은 호텔 연회장에서 웃고 있었다. 한 손에는 샴페인, 다른 손에는 계약서. 새로운 거래를 성사시킨 날이었다. 동료들의 축하 인사 사이로 전화기가 진동했다. 민호. 그는 잠시 쳐다봤다. 그리고 전화기를 뒤집었다. 이따가 걸면 되겠지. 그 말이 생애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다. 창밖으로 번개가 쳤다. 민호는 창문을 닫지 않은 채 연주를 이어갔다. 왼손으로 멜로디를 이어가며 오른손으로 종이에 음표를 적었다. 마지막 구절엔 이렇게 썼다. 아버지께 제 마지막 곡이에요. 강 회장은 그 문장을 떠올리며 온몸이 굳었다.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무심하게 등을 돌렸는지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오려 했다. 늦은 밤 고속도로 위 전조등 사이로 비가 비처럼 쏟아졌다. 그가 도착했을 땐 이미 경찰차가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사고 현장엔 피아노 악보가 흩어져 있었다. 젖은 종이 위에는 사랑합니다. 그 5글자가 번져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세상이 조용했다. 바람조차 불지 않았다. 그때 들려온 건 어디선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였다.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었다. 그의 귀에만 들리던 환청이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곡, 그 멜로디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이후 그는 피아노 뚜껑을 닫았다.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들의 방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시간은 흘렀고 세상은 변했지만 그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는 사업을 키웠다. 모든 걸 소유했지만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자정이 되면 항상 피아노 건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귀를 막아도 들렸다. 그 곡은 늘 같은 곳에서 멈췄다. 미완의 하나, 그것이 그의 벌이었다. 강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거실은 고요했다. 윤서는 여전히 피아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아들의 손과 같은 섬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녀가 건반을 닫자 작은 먼지가 일었다. 회장님, 오늘은 이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낯설었다. 그는 무심코 물었다. 당신은 그 곡을 어떻게 아는 거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 무언가가 걸렸다. 윤서가 나가고 난 뒤 그는 한참 동안 피아노 앞을 떠나지 못했다. 손끝이 건반을 스쳤다. 그때 다시 들렸다. 짧은 세음. 시, 지, 시. 그 멜로디가 피아노 안 어딘가에서 울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엔 비 대신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어둠을 뚫고 내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는 속삭였다. 민호야, 네가 나를 용서하겠니?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오직 멀리서 윤서가 저택문을 나서며 남긴 피아노 선율 한 줄기만이 겨울밤의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하얀 눈이 녹기도 전에 윤서는 다시 저택을 찾았다. 길게 늘어진 울타리 너머로 고요한 정원이 보였다. 그녀는 손끝으로 작은 숨을 내쉬며 문을 밀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손끝이 조금 떨렸다. 비서가 놀란 듯 물었다. 오늘은 예약이 없었는데요. 윤서는 부드럽게 웃었다. 어제 마무리를 못했어요. 피아노가 아직 제 음을 찾지 못했거든요. 거실 안으로 들어서자 어제의 냉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먼지가 부유하는 공기 속에 오래된 나무 향이 묻어 있었다. 피아노 앞에는 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지만 그의 시선은 멀리 어디론가 닿아 있었다. 윤서가 고개를 숙였다. 이른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괜찮소. 어젯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소.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피아노 덮개를 열었다. 건반 위에 먼지를 닦고 손끝으로 한 음씩 눌러보았다. 음이 아직 불안하군요. 그녀의 말에 강 회장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피아노를 언제부터 배웠소? 윤서는 손을 멈췄다. 잠시 생각하듯 미소를 지었다. 아주 어릴 때요. 제가 기억하는 첫 소리는 이 음이었어요. 그녀는 시음을 눌렀다. 낮고 부드러운 울림이 거실을 채웠다. 그 소리는 어젯밤 강 회장이 들었던 바로 그 음이었다. 그는 미세하게 몸을 굳혔다. 그 곡을 정말로 어디서 배운 겁니까? 윤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배운 적은 없어요. 그냥 기억이 나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 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은 단순한 기억의 잔상이 아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 회장은 손가락으로 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이상한 일이요. 어제 당신이 그 곡을 연주할 때 내 아들이 떠오르더군. 윤서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사람의 음악에는 마음이 담기니까요. 어쩌면 그 마음이 닮은 걸지도 몰라요. 그녀는 다시 피아노 건반에 손을 얹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오래된 나무의 울림이 공기 중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한 한 음을 눌렀다. 현이 흔들리고 음이 퍼졌다. 그리고 어느새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멜로디. 어젯밤의 곡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훨씬 완전했다. 강 회장은 숨을 멈췄다. 그가 기억하던 아들의 미완성 곡이 지금 그녀의 손끝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속삭였다. 그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곡이요. 윤서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눈을 감고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 음이 잦아들자 그녀는 손을 내렸다. 이 곡을 어떻게 아는 거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아버지가 남겨준 곡이라 들었어요. 그 말에 강 회장의 손끝이 떨렸다. 지금 뭐라고 했소? 윤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피아노 덮개를 천천히 닫았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당신 아버지가 누구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기억하는 건 낡은 피아노 하나뿐이에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 하나를 꺼냈다. 그 열쇠에는 H.M이라는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이게 그때 피아노 열쇠였어요.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거예요. 강 회장은 손끝으로 그 열쇠를 바라보았다. 이니셜 HM. 그건 아들의 이름 한민호의 머리 글자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윤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웃었다. 그 피아노는 오래전 화재로 불에 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열쇠는 아무 의미 없을 줄 알았죠.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 회장은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다. 사진 속 어린 아들과 같은 눈매, 같은 손가락 모양, 같은 미소. 숨이 멎었다. 눈앞의 여인이 아들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확신할 수 없었다. 확인하기 두려웠다. 그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그 열쇠 잠시 맡기겠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그녀가 떠난 후 그는 거실 한가운데 홀로 섰다. 손에 쥔 작은 열쇠가 묵직했다. 세월의 끝에서 돌아온 어떤 조각 같았다. 창밖의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그 곡의 첫 음을 눌렀다. CGC. 눈물이 떨어졌다. 그 음이 울릴 때마다 멀리서 어린 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곡 위로 겹쳐지던 또 하나의 목소리. 아버지, 그는 손끝을 떨며 피아노 뚜껑을 덮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그때 현관문 너머로 희미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윤서가 저택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음이었다. 그 멜로디는 정확히 민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곡의 마무리였다. 며칠 뒤 저택은 분주했다. 손녀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열리는 날이었다. 오전부터 하얀 리본과 꽃 장식이 로비를 채웠고 홀 안에는 초대된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강 회장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무대 옆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멀리 허공에 닿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손안의 열쇠를 놓지 못했다. 윤서가 남기고 간 그 낡은 열쇠. 몇 번이나 열쇠의 각인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HM. 그 두 글자가 손바닥에 새겨지는 듯 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점점 선명해지는 그림자. 윤서의 미소, 손끝의 움직임, 눈동자 속의 울림. 모든 게 민호와 닮아 있었다. 공연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윤서가 들어왔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무대 조명에 잠시 비쳤다. 그녀는 조용히 무대 구석으로 향했다. 이번 공연의 피아노 조율과 반주를 맡은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무대 위로 강 회장의 손녀 예린이 등장했다. 작고 긴장된 표정의 소녀는 관객을 향해 인사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그 말에 강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가 좋아하는 곡이라니. 그는 한 번도 손녀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말한 적이 없었다. 예린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랐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렸다. C, G, C.
강 회장의 심장이 멈췄다. 그 곡이었다. 아들이 남긴 미완의 곡, 그리고 윤서가 완성했던 바로 그 멜로디. 홀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단 한 음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숨을 죽였다. 윤서는 무대 뒤에서 피아노 조율대를 잡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음악은 점점 깊어졌다. 그리고 미완의 구절이 다가왔다. 그 순간 예린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편에서 또 다른 피아노 소리가 겹쳐졌다. 윤서였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피아노를 함께 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이어진 음이 미완의 구절을 완성시켰다. 두 피아노의 음이 한 선율로 맞물렸다. 객석에는 감탄과 울음이 섞인 숨소리들이 번졌다. 음악은 그렇게 20년 만에 완성됐다. 강 회장은 의자에서 몸을 떨며 일어났다. 가슴이 조여왔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의 기억, 누군가의 피, 그리고 누군가의 손끝에 새겨진 세월이었다. 연주가 끝났을 때 홀 안은 정적에 잠겼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다. 예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관객에게 인사했다. 그러나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는 순간 강 회장은 입을 떼었다. 그 곡은 내 아들의 곡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그의 쪽을 바라봤다.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도 알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곡은 제 아버지가 남긴 곡이에요. 홀 안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강 회장은 손에 쥔 열쇠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갔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요? 그녀는 대답 대신 목에 걸린 펜던트를 풀어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강 회장, 그리고 어린 민호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 사진 어머니가 주셨어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어요.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다. 그녀가 윤서가 민호의 딸이었다. 그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앉았다. 눈물이 터졌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윤서는 무대에서 내려와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며 그의 손을 감쌌다. 이 곡을 완성시키고 싶었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강 회장은 울음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단지 손녀의 연주와 아들의 딸이 된 그녀의 눈물을 바라보며 세월의 무게를 견뎠다. 홀 안에는 다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서와 예린이 함께 치는 완전한 곡이었다. 그 곡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곡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세월의 회복, 용서의 선율이었다. 그리고 그 소리 위로 강 회장은 자신이 늘 듣던 환청 속 목소리를 들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그는 눈을 감았다. 모든 죄책감이, 모든 후회가 그 음악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날 밤 저택의 피아노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소리를 마침내 되찾았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홀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누군가의 울음소리와 피아노 여운만이 공기를 메우고 있었다.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무대 아래 강 회장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은 순간 윤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내 죄가 끝나는 것 같소. 그날 밤 저택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모든 불빛이 꺼진 거실 한가운데에서 강 회장은 홀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열쇠와 함께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윤서가 공연이 끝난 후 건넨 오래된 봉투였다. 편지 겉면에는 희미하게 번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민호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 속 종이는 세월의 발에 있었고 글씨는 눈물 자국에 번져 있었다. 민호 씨, 당신이 떠나고 세상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러나 당신이 남긴 곡은 아직 제 안에서 살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자라면 꼭 그 곡을 들려주고 싶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언젠가 그 아이가 당신의 피아노를 다시 만난다면 그건 아마 우리가 다시 만나는 순간일 거예요. 그건 아마 우리가 다시 만나는 순간일 거예요. 당신의 연인이자 그 아이의 어머니로서 사랑을 남깁니다. 강 회장은 편지를 붙잡고 오래 울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자 회복의 눈물이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세월을 넘어 다시 이어진 가족의 숨결이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윤서였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어머니의 편지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그 피아노 앞에서 늘 이 곡을 쳤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내가 그 곡을 완성하게 될 거야. 그때 아버지가 다시 너를 알아보실 거야. 강 회장은 편지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들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나를 용서하셨구나.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랑이 다시 이어지길 바랐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너무 늦게 돌아왔구나. 늦어도 괜찮아요. 윤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는 들리잖아요. 아버지의 피아노가 다시 숨을 쉬는 소리. 그는 천천히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안쪽에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먼지 속에 숨겨진 채 오랫동안 기다려온 쪽지. 그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꺼냈다. 아버지, 오늘도 늦으셨죠? 그래도 전 괜찮아요. 아버지는 늘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다음 생에도 또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는 숨을 삼켰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피아노 위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울었다. 윤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끝이 따뜻했다. 그 온기 속에서 세월의 한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날 새벽 저택 안에는 다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서가 건반을 눌렀다. 강 회장은 그 옆에 앉아 함께 연주를 시작했다. 처음엔 엉성했지만 점점 손끝이 익숙해졌다. 두 사람의 음이 엮이며 새로운 선율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곡이 아니었다. 사랑과 용서의 곡이었다. 창밖에서는 새벽빛이 비쳐 들어왔다. 눈은 멈췄고 먼 하늘 위로 희미한 햇살이 번졌다. 윤서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그만 울어요, 할아버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됐다. 그 순간 피아노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그리고 그 울림 속에서 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버지, 우리 이제 괜찮아요. 그날 이후 저택에는 오래된 평화가 깃들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들어오고 피아노 위에는 흰빛 먼지가 반짝였다. 강 회장은 조용히 창가에 서 있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걸 그는 느꼈다. 그러나 그 늙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세월이 무게를 내려놓은 듯 마음이 고요했다. 그는 피아노를 향해 걸었다. 건반 위에는 윤서가 손수 놓은 레이스 천이 덮여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저택을 찾았다. 이제는 조율사가 아니라 손녀로서의 자리였다. 오늘은 이 곡으로 시작할까요? 윤서가 웃으며 물었다. 그녀의 눈 밑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여운이 남아 있었지만 그 표정은 밝았다. 그래, 네가 좋아하는 곡으로 하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예전의 회장다운 권위는 사라지고 오직 할아버지의 목소리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건반 위를 스쳤다. 그 소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강 회장은 그녀 옆에 앉았다.
오른손을 들어 천천히 첫 음을 눌렀다. 이렇게 맞는 건가? 조금 더 부드럽게요. 할아버지의 손이 너무 긴장했어요. 그래, 오랜만이라 그런가 보다. 두 사람은 웃었다. 그 웃음은 세월이 녹아든 오래된 화해의 웃음이었다. 그들은 함께 연주를 이어갔다. 피아노의 소리는 나직하고 따뜻했다. 건반 사이로 햇살이 내려앉아 그들의 손끝을 감싸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윤서는 피아노 덮개를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용서를 기다리며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그 용서는 누군가에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용서하는 거라고. 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하는구나. 그 아이를 용서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거였어. 그는 손끝으로 건반을 쓸었다. 이제는 괜찮을까?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날의 일은 할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운명은 이렇게 다시 이어졌잖아요. 그녀는 피아노 위에 편지 한 장을 올려놓았다. 그건 예린이 쓴 것이었다. 할아버지, 우리 다음 연습은 같이 해요.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다 웃는 날을 만들고 싶어요. 글씨가 삐뚤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있었다. 강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꼭 눌렀다. 그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그날 오후 윤서와 예린은 피아노 앞에서 나란히 앉았다. 예린의 작은 손이 건반 위를 맴돌았다. 윤서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내 아버지가 만든 곡이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곡을 다시 살려주셨단다.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건 우리 가족의 노래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강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우리 가족의 노래다. 그는 그들의 뒤에서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따뜻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죄책감의 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복의 소리, 생명의 소리였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정원으로 나갔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나뭇가지 끝에 새싹이 올라오고 먼 하늘엔 노을이 물들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민호야, 네가 그리워하던 봄이 왔구나.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분명히 들었다. 아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와 함께 울리던 피아노 선율.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삶이 마침내 하나의 곡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들리던 불협화음은 사라지고 온전히 조율된 한 곡의 음악만이 남았다. 그 곡의 제목은 오직 하나였다. 용서. 그날 밤 윤서는 창문을 닫으며 저택 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거실 안에서는 여전히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예린이 혼자 연습하는 소리였다. 그러나 그건 분명 혼자의 연주가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함께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음이 겹쳐지며 만들어낸 하모니는 이 세상 어떤 음악보다도 따뜻했다. 봄의 끝자락 저택의 정원에는 새잎이 무성했다. 겨우내 얼어있던 나무들은 다시 생기를 찾았고 바람은 유리창을 스치며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하얀 커튼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들어오고 그 빛은 피아노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처럼 한 장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아들의 편지였다. 다음 생에도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는 여전히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곤 했다. 하지만 이젠 눈물 대신 미소가 번졌다. 윤서는 피아노 앞에서 음을 맞추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고 건반 위를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어릴 적 그 아이와 같았다. 그녀는 피아노를 향해 말했다. 오늘은 아버지 곡을 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내 곡이기도 하지. 잠시 후 예린이 뛰어왔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가족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그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피아노를 치는 이유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래요. 그 말에 강 회장은 웃었다. 맞다. 마음을 전하는 게 음악이지.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할아버지 마음을 듣고 싶어요.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오늘은 할아버지의 차례네요. 그녀는 피아노 의자를 뒤로 밀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건반 위에 올렸다. 손끝이 여전히 느리게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오랜 세월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첫 음을 눌렀다. 시, 지, 시. 낡은 건반에서 울려나온 음은 시간을 거슬러 다시 저 먼 과거로 퍼져나갔다. 피아노의 울림이 벽을 타고 흘렀다. 윤서가 뒤에서 조용히 그 음을 받았다. 그리고 예린이 그 옆에서 따라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다. 박자는 조금씩 어긋났고 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느 순간보다 따뜻한 음악이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피아노 위로 내려앉은 빛이 세 사람을 감쌌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 얼굴에는 평생의 무게가 비로소 내려앉은 듯 했다. 음악이 끝나자 거실은 고요해졌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순간 피아노가 스스로 한 음을 울렸다. 아무도 건반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건반 하나가 조용히 울렸다. 시음이었다. 윤서가 숨을 삼켰다. 아버지,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다. 민호가 또 우리를 보고 있나 보구나. 그 말에 윤서는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봄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머리칼을 스쳤다. 그날 저녁 윤서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다. 햇살이 저물고 저태가는 노을빛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마지막 음을 눌렀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밖에서는 매미가 울기 시작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세대는 이어지고 있었다. 피아노 위에는 세 사람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손자국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윤서는 거실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달빛이 들어와 피아노 위에 내려앉았다. 그 빛 아래에서 피아노는 스스로 다시 울렸다. 시, 지, 시. 익숙한 새음. 그 음은 멀리 퍼져나갔다. 이젠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하고 누군가의 추억을 깨우는 소리가 되어 세상을 돌고 있었다. 멀리 별빛 아래서 바람이 속삭였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내 마지막 곡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저택의 피아노는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로 다시 한번 세상을 울렸다.